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페미니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페미니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페미니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퀄리티. 여성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좋은 거고 그렇게 돼야 하고 좋은 뜻인데 좀 과격하지만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곳이다. 일단은 마땅히 바뀌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공부를 하면서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인권을 올려서 결국 성평등을 이루자는 그런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걸 알까? 근데 내가 페북 같은 거에서 보면은 막 페미니즘을 믿고 거른다 막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 페미니즘에 대해서 딱 봤을 때는 뭔가 거부감 있게 생각하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약간 좀 모순적이지. 그런 걸 좀 우리가 나가서 알아보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실험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페미니즘과 성평등에 대해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페미니즘에 대해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에 대해 물었을 때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선뜻 밝혀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냥 다르냐 지지합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 적극 지지. 사람들은 왜 페미니즘을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페미니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페미니즘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는 현재로서의 페미니즘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봤을 때 너무나도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언어로 사회를 구성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생성하고 그걸 남성, 여성 관계없이 다 같이 전유물로서 향유하고 있다. 그 맥락에서 페미니즘은 여성의 목소리도 존재한다는 걸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시각으로 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걸 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 인정을 해서 좀 더 다원화된 사회가 구성되는 데 일조하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진짜 페미니즘은 여자와 남자의 권리를 변동하게 하려고 하는 거이고 그걸 거치고 하는 운동이라고.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유지되어 온 그 남성적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페미니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구조를 깨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혹은 서로 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페미니즘 자체가 여성과 남성의 차별에서 등장한 건 맞지만 여성과 남성이라는 어떤 성별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차이를 빌미로 누군가들을 차별하고 있는 어떤 질서들,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운동이 훨씬 더 장애운동이나 성소수자운동이나 이런 많은 운동들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하고 페미니즘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을 원래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특히 게임 안에서 뭐 여자면 그냥 쉬운 캐릭터나 해라, 오빠만 믿어라, 그리고 뭐 어디 사냐, 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쁘냐라는 성희롱적인 발언은 매일매일 듣고 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손님들께서 뭐 아가씨 예쁘다 하면서 뭐 손을 만지시기도 하고,
네, 성희롱을 당하는 것이 그래도 여성으로서 제일 겪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말 시작할 때마다 너는 남자니까 뭐 이런 말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또 저 사촌 누나한테는 여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약간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말로 인해서 아 그러면 내가 남성에게 잘 보여야 하는구나, 내 삶은 좋은 남자를 만남으로써 완성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 자신마저 나를 타자화시킨다는 거죠. 보여지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남성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를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고 그거 자체가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라오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취업 준비를 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꾸 서류 면접에서 떨어진다. 실제 사례로 얼마 전에 공기업에서 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 지원자들의 서류 점수를 완전히 다 낮춰버려서 무더기로 탈락시킨 그 채용 비리가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취업할 때마저도 차별을 당한다. 여성은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차별을 당하는 거죠. 여성의 삶 자체가 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앞서 제가 말한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가까이, 이건 너무 탈룰난데, 가까이 있는 사례로 할머니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가까이 있는 저희 할머니도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뭐 여자가 남자 말하는데 끼어든다 뭐 이런 발언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냥 기성세대의 그런 인식 자체가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이렇게 깊게 박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낙태죄나 혹은 생리대 관련해서 뉴스 신문 기사를 읽고 공부했는데요. 이를테면 생리대 관련해서는 폴리아크릴레이트나 혹은 접착제 관련해서 VOC 같은 화학물질이 검출됐고, 그리고 또 식약청에서는 뭐 그런 검출이나 시험 방법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성의 신체나 혹은 그 의약품 관련해서 그들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또한 낙태죄 관련해서도 역사적으로 여성의 신체 통제권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만으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겪고 있는 일상적인 차별 혹은 구조적인 차별에 대해서 더욱더 잘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페미니즘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죠? 다시 한번 볼까요? 2018년 5월 19일 해화역 2번 출구 1만 2천여 명의 여성이 거리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에 나왔을까요?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오늘 1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최근 홍대에서 발생한 누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이 시각 채널A 사옥에서 가까운 청계천 한빛광장에는 이들은 홍대 누드몰카의 가해자가 여성이어서 편파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성별에 상관없이 수사했다고 밝혔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을 외쳤습니다. 분명한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가 어떻든 어떤 문제가 있었든 그다음에 타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유출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절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대 몰카 사건도 디지털 성범죄고 당연히 용의자를 신속하게 사법 처리, 그러니까 형사 처벌 관련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는 굉장히 뭐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때까지의 몰카 사건에도 이렇게 대처를 해왔느냐라는
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뭐 단적인 사례로 작년 11월 한겨레인가 그 신문 기사에서도 보면 뭐 DSO 단체에서 그 여성 대상 몰카 관련해서 경찰에 제보를 하고 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한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젠더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공적인 기관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성 대상 몰카도 이번 홍대 몰카 사건만큼 신속하게 평등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그게 과연 이제 성적으로도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수사 대상에 있어서 범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언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 과정의 문제라기보다 여성 가해자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과하게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마르크스주의나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처럼 사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반페미, 뭐 페미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서로의 성별로 혐오를 하는 거는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상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흘러가는 대로 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전 뭐 사실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를 내린다기보다는 그 흐름이 전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기존에 있었던 구조들 혹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런 남성적 세계를 뒤집고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들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밑바닥 수면 속에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나 문제의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게 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확 드러나는 것 같고,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 개인의 문제지라고 했던 것들로 그냥 가고, 여성들도 내가 뭐 좋아서 꾸미는 거지, 난 좋아서 이거 하는 거지, 난 차별받는 거 없어요 라고 했던 마음들이 사실은 실제로 살아보니까 차별들과 이런 어떤 폭력들에 노출되면서 이제 확 드러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딱 중요하다라기보다 이 드러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사회가 다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시면 잘 아는 게 없어가지고. 페미니즘을 물었을 때 사람들은 무작정 거절하거나 대답에 대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성평등을 물었을 땐 비교적 쉽게 대답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는 페미니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왔던 것이 아닐까요?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괜찮아. 우리 하나씩 가지자. 연출비잖아. 지금 나 필요해. 나 지금 가위로. 아니야, 이건 연출비잖아. 이렇게. 연출비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칼도 산 거야? 영수증. 얼마인데? 합쳐서 한 6,000원인가 될걸? 아, 그거까지.